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살펴볼 슈퍼로봇 제품은 슈퍼로봇 초합금 마이트가인을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제품을 보기 앞서 용자 특급 마이트가인이 어떤 작품인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용자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으로서 주인공 샘푸지 마이토가 미래도시 누벨 토키오시티를 지키기 위해 용자 특급대를 구성해 도시를 어지럽히는 악당들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용자 시리즈와는 달리 남자 주인공이 용자 로봇에 탑승해 직접 조종한다 라는 설정을 넣어 용자 로봇만 부각시키지 않았으며 각 캐릭터들 간의 위치와 개개인의 설정들을 가미해 캐릭터들 간의 매력을 크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합체할 때 보여주는 뛰어난 작화, 필살기를 사용할 때 보여주는 구도, 라이벌의 등장, 히로인과의 연결 등 이전 용자물에서 쉽게 찾아보지 못했던 영상미를 선보였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인기 있는 작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부가 설명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고요. 박스아트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이 슈퍼로봇 초합금 마이트가인의 박스아트입니다. 정각대로 지금 도착. 야, 그쵸, 이게 마이트가인의 시그니처 대사 아닙니까? 어우, 너무 좋죠. 야, 그리고 야, 이 앵글, 야, 아래에서 보는 이 앵글이 야,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 그쵸? 박스의 윗면 같은 경우에는 마이트가인이라는 이름과 함께 약간 흑백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아랫부분에는 여기는 흑백 부분이 아니라 아예 그냥 컬러로 나와 있네요. 박스의 왼편을 보게 되면은 마이트가인의 전신과 함께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뒷면, 야, 세로 일문자배기, 야, 이게 또 있고, 야, 여기 보이십니까? 동륜검. 야, 진짜 박스아트 뒷면이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이것도 있네요. 밝혀라 평화의 청신호, 그 포즈를 취할 수 있는 손파츠도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마스크가 깨져 있는 버전도 들어가 있네요. 이게 마지막 화 버전이었죠, 그쵸? 그리고 또 마지막 화 버전 한다면 또 더블 동륜검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좋네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액션 포즈 하나가 진짜 기깔나게 잡힌다라는 게 정말 기대해볼 법합니다. 자, 그럼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내부, 자, 블리스터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을까요? 자, 이렇게 블리스터를 열어봤습니다. 일단 정면부에는 마이트가인의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동륜검 2자루와 일단은 풀차지가 되지 않은 동륜검 1자루, 그리고 위쪽 부분에는 손파츠가 편손, 그리고 무장손, 그리고 가리키고 있는 손파츠 하나, 그리고 주먹손 붙어있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여긴 이제 베이스 옵션 파츠고, 이건 이제 더블 동륜검을 위한 손잡이 파츠가 따로 부속이 되어 있군요. 그리고 이제 위쪽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나 분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귀 파츠가 따로 부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변경용 얼굴 파츠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 여기 뒤에는 이렇게 원금감이 살려져 있는 동륜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용자검법 1초식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야, 이것까지 넣어줬다는 것이면은 액션 포즈 진짜 잘 잡히겠네요. 봅시다. 자, 그럼 마이트가인의 외형을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야, 이렇게 그냥 새우만 놔도 굉장히 멋있죠. 야, 정말 폼납니다. 예, 역시 폭풍을 부르는 남자 샘푸지 마이토의 그런 용자 로봇이랄까. 예, 빛이 납니다. 일단은 한 바퀴 쭉 하고 돌려보게 되면은 일단은 튼튼해 보이는 마이트가인의 외형이 참 멋있게 보여집니다. 백팩 같은 경우에도 심플해서 괜찮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역시 마이트가인은 이 군청색이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머리부터 천천히 살펴볼까 합니다. 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색의 상태까지 깔끔한 모습이다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돌려봐도 깔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런 금색 라인 같은 게 은근히 도색이 살짝 삐져나갈 것만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게 아주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생겼고요. 뒤쪽으로 쭉쭉 뻗어져 있는 저 날개 부분도 아주 멋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마이트가인 하면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저 날개가 쭉쭉 뻗어 있는 느낌이 참 멋있었죠. 그리고 마이트가인 하면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이마 쪽에 있는 두 개의 청신호겠죠. 은빛 날개에 희망을 싣고 달려오는 이 마이트가인, 그 명대사가 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청신호를 밝혀주기 위한 손파츠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손가락을 딱 하고 짚어줘야지 마이트가인의 그 특유의 포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역시 이게 마이트가인이죠, 그죠? 그리고 이 날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분리된 파츠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연질 파츠로도 끼워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연질 파츠로도 교환이 가능하니까 혹시라도 본인이 가지고 놀다가 파손이 우려스럽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연질 파츠로 교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옵시다. 가슴 같은 경우에는 로코모라이저의 정중앙 부분이지만 합체했을 때 MG 마이트 가인이라는 로고와 함께 펼쳐져 있는 이 멋진 가슴으로 변형하게 됩니다. 야, 역시 금색 바디, 이게 마이트 가인의 가슴 부분 아닐까요? 정말 독특한 부분이죠. 야, 어떻게 그 증기기관차가 이렇게 정중앙이 되면서 멋질 수가 있을까요? 어우, 너무 좋아요, 진짜로. 이게 또 다른 마이트 가인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로코모라이저의 옆을 보게 되면은 금색 라인이 있는데 이 로코모라이저의 옆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도색 미스가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현재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을 돌려보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탄식이 나올 법한 그런 도색 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등으로 넘어와 봅시다. 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심플한 백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팩 부분도 위아래로 가동을 합니다. 이렇게 동륜감을 뽑아내서 이렇게 위로 상승했을 때 부스터가 이렇게 위쪽으로 촥 하고 들어올려지는 그런 기믹이 있기는 했었죠. 자, 그리고 팔 부분도 봐야겠죠. 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는 가인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마이트 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인 같은 경우에는 초 AI를 탑재한 로봇이지만 마이트 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풍을 부르는 남자 샘푸지 마이토가 탑승했던 메카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마이토와 가인과 이 로코모라이저 세대가 합체하는 것으로 마이트 가인이 되는 것이었죠. 일단 팔 같은 경우에는 가인의 모습이 굉장히 잘 보이면서 애니메이션틱한 그런 외형과 붉은색 라인으로 깔끔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깔끔한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골반 부분 같은 경우에는 흰색과 붉은색 그리고 검은색 사이드 스커트로 하여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에도 위쪽으로 크게 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옆으로 가동시킨다거나 아니면 이제 액션 포즈를 취해줄 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자, 이어서 다리 부분. 이 다리가 진짜 진국이더라고요. 애니메이션 원판에서 보여주었던 그 다리의 모양을 너무나도 예쁘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야, 이게 진짜 그쵸, 오직 완성된 형태에서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프로포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리 움직였을 때 흰색 파츠가 함께 올라가는 요 느낌, 역시 이게 진짜 마이트 가인의 참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색깔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색, 군청색, 검은색, 붉은색, 흰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 흰색 라인 하나가 정말 포인트가 굉장히 세죠. 그리고 슈퍼로봇 초합금이라는 이름답게 다이캐스트가 굉장히 크게 사용됐습니다. 일단 발쪽 전체가 다이캐스트고요. 옆쪽에 보이시는 이 검은색 파츠도 전부 다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하나 자체는 발쪽에 확실하게 몰려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당연히 고관절 부분에도 다이캐스트가 사용되었고, 의외로 로코모라이저의 저 금색 부분도 다이캐스트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외형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마이트 가인의 느낌 제대로 보여주고 있었나요? 자, 그럼 이어서 마이트 가인의 무장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무장이라 한다면 역시 뭐겠습니까? 바로 이 친구가 있겠죠? 동륜검이 있습니다. 국내명으로는 회전회오리 검이라고 불렸던 친구였죠. 현재 보이시는 이 동륜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뽑아냈을 때 사용하는 동륜검이고요. 이제 여기서 에너지 차지업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검신이 금색으로 물들이면서 검의 몸체 부분이 전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륜검 풀 전개 모드 같은 경우에는 한 자루가 아니라 이렇게 또 한 자루가 부속이 됩니다. 야, 역시 두 자루, 역시 검은 두 자루가 있어야 되는데 왜 두 자루가 있겠습니까? 에피소드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은 이 동륜검 두 자루를 이렇게 합쳐서 더블 동륜검을 만드는데, 이 더블 동륜검을 만들어줄 수 있는 파츠도 아까 보셨죠? 당연히 부속이 됩니다. 손잡이 파츠를 잡고 빼주게 되면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손잡이가 붙여져 나와 있는 이 옵션 파츠를 사용해서 동륜검 두 개를 붙여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무장손을 사용해서 더블 동륜검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도 충분히 구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게 마지막 화에서 참 멋있게 활약을 했었는데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재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쵸? 이렇게 더블 동륜감도 됐는데 와, 정말 이것까지 넣어줬다는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짜자잔, 이렇게 원근감이 살아있는 동륜감이 한 자루 더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해요. 뒤에 지금 더블 동륜감인데 더블 동륜감과 이렇게 길이를 대조해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꿀리지를 않아요. 와, 이거는 진짜 용자건법에 아주 적합한 그런 무장이죠. 행복하네요. 빨리 한번 장비를 시켜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장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야, 이게 바로 용자건법 1초식 아니겠습니까? 야, 각도를 살짝 더 틀어서 이렇게 쫙 카메라 앞에다 딱. 그죠? 요 맛이죠? 이거죠. 이거죠. 야, 옆에서 보면은 살짝 조금 그렇습니다만 역시 이거는 딱 각도를 딱 쫙 하고 취해서 용자건법으로 딱 앵글까지 빡. 자, 이번에는 마이트 가인의 가동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가동, 목가동부터 보도록 하죠. 목가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를 보게 되면은 목관절 자체가 이중 볼관절이기 때문에 앞뒤로 굉장히 크게 가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기믹 덕분에 위쪽으로 크게 들어 올려줄 수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크게 숙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가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어깨 가동도 확인해 봐야겠죠. 어깨 가동 같은 경우는 참 신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내부 관절이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어요. 내부 관절이 확인되고 있는데 안쪽에 있는 이 관절 자체가 앞으로 한번 뽑혀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앞쪽으로 한번 빠져나왔죠. 여기서 위쪽으로도 한 번 더 가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정핀도 확실하게 있어서 이렇게 탁 하고 넣게 되면은 확실하게 고정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흐느적거림을 완벽히 배제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재밌던 게 이 가인의 어깨 장갑을 위쪽으로 쫙 하고 들어 올려줄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팔 자체도 크게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이중 관절을 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액션 포즈를 취했을 때 용자 건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번개 가르기를 취할 때 아예 그냥 팔을 뒤쪽으로 크게 넘겨줄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인 거죠. 지금 전부 다 사용했죠. 앞으로 튀어나오고 밑에 있는 관절 쓰고 위쪽에 있는 관절 써서 아예 그냥 팔을 뒤쪽으로 넘겨버리는 요 느낌.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팔 가동에 있어서는 여타 나왔던 친구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꿀리지가 않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팔 관절도 당연히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슈퍼로봇 초합금이 대부분 그랬듯이 팔뚝 자체가 크게 가동을 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도 이중 관절을 통해서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손목 장갑 부분, 이 손목 장갑 부분도 회전을 합니다. 뭔가 지금 이렇게 탁탁 소리가 나긴 하는데 이게 아마 고정핀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손목 관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볼 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가동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내부에는 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크게 가동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허리 가동 같은 경우에는 양옆으로 작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상하 가동은 나름 있는 편인데 뭔가 조금 부족하죠. 이 부족함을 조금 메워주기 위해서 상체를 잡고 위로 올려주게 되면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장 기믹으로 좀 더 크게 숙여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고관절도 보도록 합시다.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를 전부 다 올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는 관절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다이캐스트 관절을 통해서 옆으로 굉장히 크게 가동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앞으로는 당연히 크게 움직인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야, 역시 다이캐스트다 보니까 딱 하고 잡혀지는 게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무릎 관절도 딱 보면은 허벅지 슬라이드 되면서 완벽하게 굽혀지는 무릎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어디 단점을 말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정말 너무 예쁘게 너무 깔끔하게 접힙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발목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래쪽으로 슬라이드해서 연장 기믹이 있습니다. 이 연장 기믹을 통해서 팔을 크게 올려줄 수도 있고 뒤쪽으로 크게 뻗어줄 수도 있고
좌우로도 당연히 움직여질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때 움직일 때 이 흰색 라인 부분이 함께 움직입니다. 내부에 있는 또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 가동 자체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아주 그냥 구현이 괜찮습니다. 꽤 괜찮죠? 자, 이제 마지막 특징 기믹과 부속품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 구성을 볼 때 살펴봤었던 마스크가 깨진 얼굴이 있습니다. 이 얼굴의 교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 편인데요. 머리 윗부분을 잡아서 투구를 벗겨주신 다음에 얼굴을 그대로 분리를 시켜줍니다. 목 파츠 위쪽에다가 교체 파츠로 갈아 끼워주시고 다시 본체에다가 연결,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투구를 씌워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마스크가 깨져 있는 버전으로도 구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마스크를 깨진 버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제 합체하기 전에 마스크가 장비되기 전이 있거든요. 그때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관부에 끼워서 베이스 파츠를 올릴 수 있는 이 옵션 파츠가 있습니다. 이 옵션 파츠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서 홈스테이지 등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달려가는 형태로도 액션 포즈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액션 포즈 취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슈퍼로봇 추하급 마이트 가인을 살펴봤습니다. 저번엔 제이데커였는데 이번엔 마이트 가인이 손안에 있다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제이데커 때도 추억을 돌이키면서 재밌게 만졌었는데 마이트 가인은 이 용자 건법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추가 파츠까지 넣어주었다 보니 그래! 이게 용자 로봇이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몇몇 도색 포인트가 아쉽기는 하지만 원작에서 보여줬던 장면들을 구현시킬 수 있는 가동률과 프로포션이 있기 때문에 추억을 살린 액션 포즈를 중시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나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